공공부분 성과퇴출제는 공공부문의 노동계약과 2대 불법 행정지침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년 동안 노동계약 저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19대 국회에서 노동계약 4대 입법을 막아냈고 4.13 총선에서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노동계약을 강행하기 위해서 성과퇴출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자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성과퇴출제가 적용되면 이는 곧바로 전체 노동 현장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 총력 투쟁은 바로 박근혜의 노동계약과 2대 불법 행정지침을 폐기시키는 투쟁입니다. 공공부문에 성과만능주의를 적용해 성과퇴출제를 강행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겐 쉬운 해고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약화시켜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쉬운 해고의 1차적 대상은 당연하게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헌법에서 당연하게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성과퇴출제까지 적용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2차 총파업 총력 투쟁은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입니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의 종착역은 민영화입니다. 성과퇴출제는 노동조합을 파괴시킬 것이며 노동조합이 파괴되면 민영화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촉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벽지로 드나드는 철도는 없어질 것이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서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한 공공서비스 이용료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민영화가 어떠한 위험을 가져올 것인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민영화는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퇴출제가 도입이 되면 결국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또한 일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민영화를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의 이번 2차 총파업 총력 투쟁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는 민영화를 막아내고 또한 공공부문을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공부문으로 세워내는 투쟁입니다. 물량팀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가족의 생계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노동자를 자르고 임금을 줄이는 것이 지금 현재 위기에 대한 해법인 양 선전만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법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근원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재벌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2차 총파업 총력 투쟁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노동자 자르기식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입니다. 9월 말 10월 초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총력 투쟁 11월 민중총궐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약 2대 불법 행정지침 성과퇴출제를 완전히 폐기시키고 재벌 세상 나쁜 정권을 끝장냅시다.